44회 FAT 1급. 자, 일반전표 손풀이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일반전표 하시기 전에 제가 주의사항을 좀 드릴게요. AT 이제 시험 보시면서. 자, AT 같은 경우는 좀 하실 때, FAT 하실 때는 2급, 1급은 주의사항이 몇 개가 있는데, 첫째로 재고자산이 대변에 가시면은요, 적유 8번을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재고자산이 대변에 갔다라는 건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 회사가 판매 목적으로 갖고 있는 물건을 기부했다든가, 아니면 팔지 않고 기부한 거죠. 그러고 우리 회사가 판매 목적으로 갖고 있는 물건을 다른 회사에 접대했다던가, 그럼 결과적으로 기부나 접대를 했으면 그 물건을 판 게 아니라 준 거거든요. 그럴 때는 상품 매출이 아니라 대변의 상품이라 그래서 적유 8번, 원래 매출해야 되는 자산 계정인데 이거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라는 이제 의미로서 적유 8번을 걸어주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아래 있는 예제는 뭐냐면은, 회사가 이제 팔아먹으려고 갖고 있는 물건을 회사가 영업 목적으로 사용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품으로 이제 돌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도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고, 다음에 거래처를 걸어야 되는 계정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잠깐 멈추시고 필기 좀 해주시면 되고요. 유동성 장기부채 같은 경우는 회계에서도 거래처를 걸죠. 전산회계 시험에서도. 근데 이쪽에 있으신 계정, 통장 계정 같은 경우는 이제 AT에서 추가적으로 거래처를 거시는 계정들이거든요. 그래서 공지가 이제 예금 적금이 달리시는 거, 보통 예금, 당좌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이런 것들. 다음에 퇴직형 금융자산, 다음에 소액현금 이런 것들은 문제 나오시면 이제 거래처를 걸어주셔야 됩니다. 별 말이 없으시면. 그래서 이 정도 챙겨주시고요. 다음, 그리고 아래 내려오시면 이제 AT에서 이제 특별하게 또 하나 있으시죠. 어음 같은 경우는 적요의 F3을 꼭 눌러주셔야 돼요. 이게 자금 현황 반영이신데 AT 같은 경우는 그거를 꼭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챙겨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AT 같은 경우는 평가 문제를 꼭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이제 시험 보시면서 전산회계 시험을 붙었는데 FAT 시험을 떨어지시는 분들이 이제 대다수가 어떤 분들이냐면은, 분계는 잘해요. 근데 평가 문제를 똑바로 안 읽어가지고 점수를 온전히 3점을 다 못 맞으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풀기 전에 꼭 평가 문제 자리에서 이제 중요 포인트들은 체크를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저는 평가 문제를 먼저 보고 그 평가 문제에서 어떤 것들을 요구하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드리고 그러고 나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서부터 한번 봐볼게요. 1번. 자, 거래자를 입력하래요. 이렇게 나오시면 분기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적요를 입력하래요. 요런 것들을 이제 안 하시면은 3점이 다 안 들어가는 거예요. 되셨죠? 뭐 감점이 얼마나 돼요? 이런 것들은 회계사회에서 혹은 세무사회 시험도 마찬가지고 뭐 공지를 해놓은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몇 점 감점된다 이런 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통 제가 이제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가채점을 해줄 때는 만약에 저런 것들이 틀리면은 그냥 점수를 다 빼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점수는 보수적으로 세시는 게 좋다라는 제 입장이거든요. 왜냐면 이제 채점을 해서 붙었다, 가채점을 해서 붙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실제로 답안을 이제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떨어졌다 이런 상태가 돼버리면은 괜히 이제 마음이 심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은 점수는 틀린 거 그냥 과감하게 다 틀렸다고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처음서부터 입력을 좀 잘하자는 주의예요. 자, 그래서 적요를 걸란 말이 있죠. 그래서 요거 이제 적요 자리에서 번호 1번을 걸란 얘기인데 이건 접대비에 걸라고 지금 나온 거예요. 미지급금에 걸란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신용카드 법인으로 걸란 얘기인데 이건 왜 거냐면은, 컴퓨터는 이제 숫자 코드를 가지고 저걸 기본키라 그러는데 키 코드를 가지고 각자 장부들에 넘어가는 것들에 연결해서 장부에 넘겨줘요. 분계를. 그래서 상위 급수를 가셔가지고 TAT 1급을 가시면은 접대비에 들어있는 저 적요 번호들을 가지고 분기할 때 접대비에 들어있는 적요 번호들을 가지고 세무조정 장부 중에 접대비 조정명 시설한 장부에다 이제 연결해서 프로그램에서 넣어주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 적요를 거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적요 거는 것이 있으면 아 적요 걸어야 되는구나 라고 별표 하나 쳐주시고, 다음 그리고 아래 내려오시면요. 자 2번 거래자료 입력하래요. 분기하면 된대요. 그리고 대손 충당금 잔액 조회하라고 친절하게 적혀있네요. 이건 뭐 안 나와 있어도 조회하셔야 되는 거죠. 자 다음 3번 가볼게요. 거래자료를 입력하래요. 자, 그래서 거래자료 입력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예금이 이제 문제가 나오시면은 좀 AT 같은 경우는 팁이 있어요. 어떤 팁들이 있냐면은 위에 보면은 찾으신 금액, 맡기신 금액 이렇게 나오실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찾으신 금액 같은 경우는 통장에서 돈이 나갔다는 얘기니까 보통 예금이 대변으로 갈 거고요.
맡기신 금액 같은 경우는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차변으로 보통 예금이 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림 딱 보자마자 아 보통 예금이 차변이구나 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되셨죠? 다음 아래 갑니다. 그리고 거래자료 입력하래요. 3번은 그럼 분개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아래 4번도 거래자료 입력하래요. 분개만 하면 된다는 얘기고 통장 그림 보이시죠? 자 다음 5번 보시면은 5번 어음이시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거래자료 입력하래요. 분개 입력하라 그랬는데 2번 문제가 하나 더 있죠. 그래서 문제 뭐라고 적혀있냐면은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해서 지급어음 현황에 반영하래요. 이게 뭐냐면은 자금 관련 정보를 이제 입력하라는 게 적요에서 F3 누르란 얘기예요. 되셨죠? 요게 어음뿐만 아니라 가끔 뭐 차량 유지비 이런 계정에도 나오거든요. 보험료라든가.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오신다라면은 평가 문제 보고 아 F3 관련 얘기구나. 자금 관련 정보 이런 말이 나오면 그렇게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다음 아래에 자 증빙에 관련된 정표 입력 자 6번 거래자료 입력하래요. 분개하면 된다네요. 근데 친절하게 여비규통비 쓰라고도 주어줬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 전표 분석이고요. 이제 분개를 한번 해볼게요. 자 1번서부터 1번 본사 영업부 김선아 부장의 매출거래처에 방문했대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거래처 방문이니까 접대비구나라고 이제 아래를 봐도 알 수 있는데 우리 FAT 같은 경우는 500번대 코드가 안 나오는 편이에요. 아셨죠? 전산회계 1급은 500번대, 800번대 코드가 나눠지는데 이제 FAT 1급 같은 경우는 비용 코드가 800번대, 900번대 이렇게만 나눠지거든요. 뭐 전산회계 1급도 500, 800, 900 있죠. 900번대 이제 수수료 비용에 대해서 단기매매증권 구입했을 때만 요거 하나가 있긴 한데 본인이 구분하셔야 되는 건 아셨죠? 뭐 이자 비용도 900번대예요. 근데 그런 900번대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FAT 1급은 800번대, 900번대밖에 안 나눠지고요. 본인이 실제로 800인지 900인지 구분하셔야 되는 거는 아까 설명드렸던 단기매매증권 구입하면서 들어가는 수수료 비용 정도밖에 없어요. 되셨죠? 그건 900입니다. 그 외 나머지는 다 800번대를 넣어주시고 800번대가 없으시면 900번대 쓰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접대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나와 있는 게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대요. 이제 법인카드 결제하시면 이거 보고서 미지급금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저걸 보고 미지급금을 판단하시면 안 되고 실기 프린트를 마저 보면 실기 깜질 마저 보면은 카드를 결제했어도 아셨죠? FAT 기준으로는 상품밖에 안 나오거든요. 재고 자산이. 그래서 상품이다 라 그러시면 카드 결제했으면은 상품을 팔고 카드 결제를 받았습니다. 그럼 외상 매출금. 이게 상품이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다음에 상품을 사고 카드 결제했습니다. 그럼 외상 매입금. 이해되시죠? 그 외에 뭐 비품을 구입하고 카드 결제했습니다. 그럼 미지급금. 그 외니까. 다음에 비품을 팔고 카드 결제 받았습니다. 그럼 미수금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접대비였죠? 그럼 상품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외로 가셔서 미지급금이 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뭐 지문에서 외상이라고 나왔다고 뭐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 이런 게 아니라 사오거나 판 게 상품 관련 계정이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되셨죠? 자, 그래서 분계는 이제 마저 가볼게요. 아, 그러고 하나 더 체크할 게 FAT 1급 같은 경우는 날짜가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전표를 보면서 혹은 증빙서를 보면서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시가 10월 2일이에요. 되셨죠? 그래서 날짜도 전 적어줄게요. 10월 2일 하변의 접대비 금액은 41,800원이죠? 자, 41,800원 대변의 미지급금 거래처는 지금 카드 결제했다 그랬었죠? 그래서 국민카드에 우리가 돈을 갚아야 되는 거니까 국민이 됩니다. 그래서 41,800원 되셨죠? 카드 결제를 하시게 되면은 이제 체크카드 같은 경우는 뭐 통장에서 돈이 바로 빠져나가니까 보통 예금이 되실 수도 있는데 통장 계정이 되실 수도 있는데 신용카드 결제를 하시게 되면은 이제 카드 회사에서 돈을 그 자리에 대납을 하고 이제 보통 3일 뒤에 이제 매출자한테 입금이 되거든요. 대납을 하고 그 카드를 사용한 사람 같은 경우는 다음 달에 카드 회사에 돈을 납부를 하시죠. 당장엔 돈을 못 냈기 때문에 미지급금 그리고 돈을 내야 될 곳은 국민카드가 됩니다. 다음 2번 갈게요. 자 2번 미소건강식품의 파산으로 외상 매출금이 회수 불능이 됐네요. 그럼 대손이 발생한 거죠. 자 그래서 깜지를 좀 마저 보면은 아래 가볼게요. 그래서 깜지 보시면요. 지금은 대손에 대해 설정하는 결산 분계가 아니거든요. 기준 분계예요. 실제로 돈을 못 받게 된 거거든요. 발생된 거. 그래서 요 분계를 하실 때는 대손 충당금이 있으면 대손 충당금을 먼저 써주시면 돼요. 차변에. 다음에
대손 충당금이 없거나 모자라면은 사변에 대손 상각비를 써주시면 되는데 이게 만약에 미수금이나 아니면 대여금 관련 계정 그래서 기타 채권이었다.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바드러움, 지급업 시 외상매출금하고 바드러움 채권이니까 외상매출금하고 바드러움 계정이 아니었다. 외상매입금, 지급업은 아니에요. 그렇죠? 외상매출금 바드러움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가시는 게 대손충당금 있으면 대손충당금을 먼저 쓰고 다음에 없거나 모자라면 기타의 대손상각비 쓰셔야 돼요. 미수금이나 대여금은. 되셨죠? 그래서 그거 꼭 생각해 주시고 지금 같은 경우는 외상매출금이 맞으니까 대손충당금 있으면 대손충당금 없거나 모자라면 대손상각비 쓸 건데 대손충당금이 얼마인지 문제에서 몰라요. 되셨죠? 그래서 찾고 하셔야 돼요. 조회하고 그리고 저는 보통 2조회를 할 때 합계잔액시산표를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기할 때 합계잔액시산표 합장을 갈 거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외상매출금의 자리는 잡으실 수 있어요. 이걸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혹시라도 분계가 좀 약하신 분들은 상품을 외상매출하다 라는 분계를 머릿속으로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은 머릿속 가정 힘드시면 손으로 한번 써보시면 돼요. 그러면 차변에 들어가시는 게 외상 매출금일 거고요. 다음에 대변에 상품 매출 이렇게 되셔가지고 나중에 돈을 받기로 했었습니다 라고 외상 매출금 계정이 잡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 받기로 한 돈을 못 받게 된 거거든요. 그럼 이제 저 계정은 대변으로 없어지셔야 되겠죠. 되셨어요? 그래 대변 자리가 외상 매출금인 건 아는데 차변 자리는 나중에 찾고 하셔야 돼요. 그래 차변 자리는 물음표로 쓸 거고요. 대변 자리는 외상 매출금, 거래처는 미소 건강식품이었죠. 미소, 그다음에 165만 원. 되셨죠? 자, 3번 한번 가볼게요. 3번 해보시면은요. 자, 지금 나와 있으신 게 맡기신 금액에 보통 예금이 적혀 있죠. 그럼 아까 제가 들어온 거라서 차변이라 그랬죠. 그래서 고민하지 말고 저는 차변에다 보통 예금을 쓸 거고요. 사업 확장을 위해서 유상 증자예요. 여기서 포인트 잡아야 되는 게 증자라는 말이 있는데 증자라는 말은 자본금의 증가란 뜻이에요. 그리고 여담이지만 감자라는 말은 자본금의 감소라는 말입니다. 되셨죠? 그리고 증자라는 말이 포인트가 달리면은 또 이제 어떤 말도 나오시냐면은 이런 말도 나와요. 주식에 발행했다. 주식을 발행했다. 그럼 증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감자 같은 경우는 주식을 소각했다. 라고 나오시면 감자라고 보시면 돼요. 되셨죠? 그래서 증자구나. 그럼 지금은 자본금의 증가가 내셔야 되고요. 자본금의 증가 같은 경우는 거래 판료소에서 대변 자리에 있으시죠. 자본의 증가. 그래서 대변 자리가 자본금이 되실 텐데 쌈지를 계속 마저 보게 되면은 이제 투자를 받은 회사의 입장이에요. 주식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투자를 받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회사가 돈을 보통 예금으로 받았죠. 그러니까 투자를 받은 회사 입장이에요. 이해되세요? 투자를 한 사람 입장에서는 저 주식은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매도 가능 증권이 되실 수 있는데 투자를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저 주식은 자본금으로서 회계 처리를 합니다. 되셨죠? 자본금이 되실 거고요. 다음에 주식 같은 경우는 투자를 받은 회사 입장에서는 주식은 자본금, 다음에 발행은 증자, 아까 설명드렸죠? 대변에다 써주셔야 되고요. 자본의 증가니까. 다음에 항상 자본금은 액면 금액으로 써주셔야 돼요. 되셨죠? 그래서 이게 종이로는 얼마짜리인데 돈을 얼마를 받았습니다. 혹은 돈을 더 받으시면요.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 생겨요. 이런 식으로 가셔야 돼요. 되셨죠? 다시 이 종이에 적혀 있는 건 지금 얼마짜리인데 돈을 더 받았습니다. 혹은 덜 받았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셔서 나중에 주식 발행 초과금, 그다음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런 식으로 나눠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자본금은 액면 금액으로 써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액면 금액이 조금 이제 괴리감이 좀 드시는 분들은 저거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책을 아무거나 하나를 한번 펴시고요. 뺀 뒤를 한번 넘기시면요. 보통 가격이 적혀 있어요. 책 뺀 뒤에. 그게 액면 금액이에요. 이해되세요? 근데 실제로 서점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책을 사시면요. 거기 적혀 있는 금액을 다 주고 구입을 하시는 게 아니죠. 보통은 서점 같은 데 가시면요. 10% 정도 할인을 받고 구매를 해요. 되셨죠? 그러다 보니까 적혀 있는 금액과 실제로 이제 지급하는 금액이 달라요. 되셨죠? 그래서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적혀 있는 건 얼만데
실제 받은 돈이 얼마라서 주식을 할인해서 싸게 발행했습니다. 라는 식의 이제 분개를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아셨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받은 돈이 500만 원인데 액면 금액이 5천 원, 발행한 주식 수가 1000개를 발행했대요. 그래서 곱하시게 되면 500만 원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주식을 할인 발행하거나 아니면 주식을 초과해서 이제 할증 발행하신 케이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그런 계정은 없는데 나오시게 되면 그런 의의예요. 그죠? 그래서 분개 이제 마저 계속 해보게 되면은 한번 차변에 보통예금이 될 거고요. 다음에 보통예금의 은행은 신한은행이시죠? 신한 다음에 500만원 대변에 자본금 그리고 자본금은 제가 주식수 1000주 근데 그게 한 주당 5,000원이시죠? 그래서 들어가시는 게 500만원이 됩니다. 그러고 제가 FAT 날짜가 안 나올 수 있다 그랬죠? 문제 지문에. 그래서 위에 보면 날짜가 10월 15일이시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체크를 해주셔야 입력하시기가 편해요. 아셨죠? 아까 대소 문제는 날짜가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 나와 있으면 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다음 4번 갑니다. 4번. 취득세가 보이시죠? 그럼 취득세는 모든 구입시 비용은 더한다기 때문에 취등록세 같은 경우도 구입하는 자산에 더해 주셔야 돼요. 꽁지가 세자로 들어가는 것 중에 세금과 공과로 쓰시는 거는 뭐 보편적으로 이제 재산세 이런 것들이 있어요. 되셨죠? 근데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경우 꽁지가 세자지만 세금과 공과 쓰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토지를 구입하면서 라고 적혀 있죠. 그럼 분개는 토지인 거예요. 되셨죠? 그리고 찾으신 금액 자리에 보통예금이 적혀 있으시죠? 그럼 보통예금이 나갔다는 얘기니까 대변이겠죠. 그럼 바로 하면 되겠죠? 10월 20일이네요. 자, 그래서 10월 10일. 다음 차변의 토지 금액은 368만원. 대변의 보통예금 신한 다음에 368만원이 될 겁니다. 괜찮으시죠? 자, 오른쪽 가서 5번 한번 봐볼게요. 자, 5번. 약소금의 만기 결제래요. 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게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당좌예금으로 찾으신 금액짜리 적혀 있네요. 그럼 당좌예금이 나갔겠죠? 그럼 대변이 당좌예금일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지급한어음이 만기돼요. 그럼 지급어음이겠네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차변에 가시는 게 지급어음. 거래처는 어디다 줬냐면 상상건강식품이래요. 자, 상상. 다음에 250만원. 대변에 당좌예금. 거래처 국민이죠. 지금은 국민 꼭 체크 잘 해주시고요. 다음에 250만원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되실 거고 자 날짜도 쓸게요. 날짜가 10월 5일이시 11월 5일이고요. 그러고 제가 어음은 F3 눌러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F3까지 기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괜찮으시죠? 자 마저 계속 가볼게요. 자 다음 그러고 6번 가보겠습니다. 6번 자 영업부직원의 거래처 방문해서 택시비를 결제했대요.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네요. 자, 그럼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상품이 아니죠. 그러니까 미지급금이 되실 거고요. 뭐 여비교통비 쓰라고 친절하게 적혀 있네요. 이게 바로 가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차변에 날짜 체크해 볼까요? 날짜 어디냐면은 날짜 여기 있네요. 되셨죠? 그리고 카드는 지금 어떤 카드 썼냐면 국민카드 썼거든요. 되셨죠? 그래서 11월 10일 다음에 차변에 여비교통비 금액 14,400원 14만원이라고 그럴 뻔했네요. 자, 미지급금 다음에 국민카드 14,400원 되셨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반 전표 손풀이고요. 자, 메인 매출 전표 손풀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